안녕하세요, 김CC 놀자입니다. 자, 오늘은 BMW 520D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520D를 가져와서 약 1년 정도를 타면서 좋았던 점이랑 단점, 그리고 디젤차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520D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 전에 폭스바겐 CC 디젤 차량을 탔을 때보다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 그런 만족도가 높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살짝 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폭스바겐 CC를 타면서 독일차 디젤에 대한 신뢰성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물론 독일 차들이 요즘에 배출가스, 배기가스 조작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반성하고 리콜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환경 규제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성을 하는구나. 물론 저희 나라와 타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이라든지 하는 행동, 취하는 행동들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어찌됐든 배출가스 규제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세팅을 다시 하고 해서 결국에는 세팅을 맞춰줬는데 불만들도 있어요. 오너들이 출력이 좀 떨어졌다, 차가 좀 안 나간다, 그런 불만도 있는데, 디젤은 솔직히 20D, 30D, 40D, 50D 이렇게 BMW에 있는데, 물론 40D, 50D 타시는 분들은 출력도 잡고 연비도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가솔린 차만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거의 디젤 차를 타는 이유가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그래도 패밀리카가 디젤 차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제가 연간 주행거리가 한 4에서 5만 정도 되는데 가족들이랑 진짜 자주 놀러 다닙니다. 어렸을 때 너무 못 놀러 다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애기 생기고 그러면은 진짜 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서 자주 돌아다니고 제가 희생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좀 와이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는데, 일단 520D의 장점을 얘기해 보면은 CC 대비해서 일단 CC가 좀 오래된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요즘에 나오는 파사트 GT나 그런 차랑 비교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금액대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미 BMW 520D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아우디 A6 디젤 모델이 있어요. 파사트 디젤 모델은 아우디 디젤 모델인 A6보다 하위 브랜드거든요. 물론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차들이긴 하지만 아우디 A6는 결국 폭스바겐 파사트의 디젤 모델의 상위 클래스, 즉 A6는 폭스바겐 파사트 GT보다 업된 모델이죠. 그러면 A6랑 경쟁하는 520D는 파사트랑 경쟁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요. 가격도 차이가 있고 품질이나 퀄리티 이런 모든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대충 비교를 해보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일단은 파사트는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좀 내가 진짜 조용하고 실내도 깔끔하고 고급차를 탄다라는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솔직히 이건 제가 두 대 다 운영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 자유로 같은 데서 한 80km, 90km 정속 주행하면서 에어컨 딱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딱 주행을 해보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520D. 근데 파사트도 물론 조용해요. 파사트 CC도 조용한데 약간 그 묵직함, 무게감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 그런 거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점은 일단 출력 부분. 솔직히 스포츠성은 비교 차종이 솔직히 A6 아우디, 그리고 BMW 520D, 그리고 벤츠 E클래스인데, 솔직히 디젤 모델 퍼포먼스는 BMW 5 시리즈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이나 달리기 부분, 물론 2.0 디젤로 얼마나 달리냐 하겠지만, 그래도 끼리끼리 모여놓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520D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성은 솔직히 좀 떨어질지 몰라요. 솔직히 패밀리성은 아우디 A6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타보진 못했어요.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520D를 패밀리카로 쓰면서 그런 고급짐이랑 조용함 그리고 출력 이런 게 전천후적으로 많이 만족을 해서, 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새긴 했는데, 520D는 진짜 연비 하나 끝장나는 거, 그리고 유지비 생각보다 정말 저렴한 거. 솔직히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이 디젤차 타면은 저는 정말 비추할 수 있어요. 부품 자체도 CRDI 자체가, 커먼 레일 디젤 엔진 자체가 너무 고가이고, 인젝터부터 시작해서 가솔린 대비 부품대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관리 안 되고 자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디젤차 타게 되면은 키로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관리가 어려움이 느끼실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키로수 적으신 분들은 디젤차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520D 자체가 가격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신형 520D가 나왔어요. 저는 F10 모델을 타고 있거든요. F10 모델도 계기판 LCD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형 520D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거의 다 돌아갑니다. 얘도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들어와서 그렇지 반자율주행 됩니다. 반자율주행도 되고, 그 다음에 옵션 추가하면 다 됐어요.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것 뿐이에요. 따로 싸제로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정 옵션으로. 그런 것도 되고 기능 다 살아있는데, 단지 이제 디자인이 한 세대 전이다 보니까 올드한 건 어쩔 수 없고, 앰비언트 좀 약한 거, 물론 없진 않아요. 앰비언트도 있는데 좀 약한 거, 그런 거 말고는 지금 F10 모델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면은 요즘 국산차 대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즘 국산차나 수입차들 대비해서 요 정도 디자인이면 약간 심플하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디자인이 뭐 떨어지거나 뭐 구닥다리 같진 전혀 않아요. 디자인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F10 5 시리즈 관리 잘 된 놈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신형 가는 게 무조건 최고라고는 하는데, 엔진 미션 똑같죠.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바뀐 거, 바디 바뀐 거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F10도 뭐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미 검증된 바디이기 때문에 전 F 바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5 시리즈를 산다 그러면은 약간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한 15, 16년식 15, 16년식 5 시리즈 한 10,000km에서 한 50,000km 사이 매물들, 내가 뭐 주행거리 어느 정도 탄다 그러면 갖고 와서 관리하시면서 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 많이 빠져서 진짜 가격대가 대충 보니까 한 2,000만원대부터 3,000만원대 사이인데, 이 정도의 수입 디젤에 요 정도 디자인, 요 정도 출력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짜 주행성, 스포츠성 딱 하나만 보고 타면은 F10이나 G30이나 저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두 대 다 타봤고, 심지어 F10은 운행하고 있고 타봤는데 주행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뭐 차이는 안 나고, 연비 잘 나오죠. 지금 4륜 모델인데 고속도로에서 20km 그냥 나와요. 시내 주행해도 뭐 복합 국도 시내 왔다 갔다 해도 10km 15km 왔다 갔다 뽑아주고, 뭐 차가 그렇다고 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량. 근데 사람들 다 디젤의 이 잔진동, 그리고 덜덜거림, 그리고 이제 소음 이런 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속에서는 달달거려요. 디젤차 자체가 지금 영상에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달달달달 거립니다. 근데 이게 한 80km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엔진 소음이 거의 안 들려요. 진짜 조용해요. 저속에서 시내 주행할 때는 솔직히 그 4기통 특유의 엔진 달달거림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주행 조금 하다 보면은 소리가 좀 줄어드는 거. 그리고 국산차들 대비해서 진동이 좀 적어요. 물론 핸들에 진동이 있어요. 핸들에 진동이 있는데 국산차들에 비교해보면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요즘에 막 페나 뭐 센터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2.0 엔진들, 2.2 엔진들, 그 진동 막 지진기 갖다 놓고서 진도 몇 점 몇 측정하고. 근데 이 녀석은 진짜 핸들도 떨림도 거의 없고 조용한 것 같아요. 80,000km 탔거든요. 조용한 것 같고, 뭐 따로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득이 많은 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젤차 관리하면서
요거 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막 다른 유튜버 분들 것도 보고 저도 막 이것저것 자료들 막 찾아보고 하는데, 디젤차 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수분입니다. 수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우디나 벤츠, BMW 다 똑같아요. 다 수분이 문제입니다. 디젤차들은. 요즘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쇳가루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 조금 겁이 나서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분이 유입되게 되면은 고압 펌프가 그 캠샤프트를 통해서 펌핑 운동을 하는데, 그 캠샤프트가 고압 펌프를 땅땅땅땅 때리면서 펌프질을 해요. 근데 그게 경유 자체가 윤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경유로 윤활을 하면서 고압 펌프를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분이 섞이면은 그 윤활 작용을 못해요. 경유가 들어와서 땅땅땅땅 때릴 때 윤활이 돼서 마모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수분이 들어와 보니까 땅땅땅땅 할 때마다 까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고압 펌프 캠샤프트 때리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쇳가루가 어디 가냐? 엔진으로 가겠죠. 엔진으로 가면 실린더 쪽으로 가겠죠. 엔진 실린더 쪽으로. 그러면은 실린더 쪽에 분사하는 고압 펌프 인젝터에서 그게 막혀버려요. 그럼 시동 꺼짐이라든지 연료 라인 통교환 이런 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경유 주유할 때는 항상 만땅 넣어주시고, 중간 이상으로는 계속 주유해 주시고, 장시간 세워둘 때는 만땅 채워놓고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엔 그거예요. 기름통 안에 연료가 적게 되면 외기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을 때 기름통 안에 수분이 생겨요. 근데 그 수분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기름이 가볍기 때문에 물보다 위에 떠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아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다가 나중에 이제 기름을 앵코까지 썼어요. 그럼 수분이 빨리 올라갑니다. 네, 그때 마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차는 항상 자주 운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기름 넣어주는 거, 만땅으로 뭐 3만원씩 넣고, 뭐 무거워요 기름. 솔직히 연비 때문에, 안 그래도 연비 때문에 타는데 뭐 기름 만땅 넣고 다니면 연비 안 좋지 않냐 하는데, 경유차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만땅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이슈가 되고, 또 경유 자체가 고압 펌프 문제도 있긴 하지만 디젤 자체가 카본 슬러지나, BMW 또 디젤들이 요번에 화재 때문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 화재 이슈 때문에 약간 좀 언론에서 BMW를 많이 까는 게 있는데, 국산차도 그렇고 불 나는 차들은 다 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BMW가 대처를 약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BMW 5 시리즈 F10 520D 모델을 타고 있는 이상 감수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연료 라인이 막히게 되면 수리비가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150만원부터 한 300만원? 400만원? 그 정도 나오고, 수입차는 한 3,4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나온대요. 사설업체가 물론 싸겠죠. 서비스 센터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비싸니까 애초에 예방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디젤 진짜 오래 세워져 있는 차들 있죠. 막 10만까지는 솔직히 양호한 것 같고, 디젤차 10만 넘는 차들 워낙 많으니까, 근데 한 20만 가까이 되고 30만 가까이 되는 디젤차 저렴하게 가져오실 분들, 막 타시려고, 그런 분들은 조금 오래 세워뒀던 차들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래 세워두면 결국에는 상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름 다 빼놔요. 앵코 수준에 맞춰놓은 다음에 최대한 기름 다 빼놓고, 그런 상태로 장시간 3달, 많게는 1년 동안 방치해놨다가 판매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수분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다 지하주차장에 놓는 차들이 아니잖아요. 바깥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더운 곳이나 너무 추운 곳에서 방치를 해놓으면 실내 부분에 분명히 기름통 부분에 수분이 쌓일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사실 때는 너무
장시간 세워져 있던 차들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저리 길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저한테 구매에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 달아드리니까 뭐 편안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영상 업로드는 최대한 제가 깔끔하게 많이 올려보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활성화할 거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조금 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주저리 말이 많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